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카카오톡은 요즘에 1등 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앱입니다.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우리가 휴대폰용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기본적인 기능을 익혀보고 또 하나하나 부가적인 다른 그 이외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보는 그런 학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서 카카오톡에 대해서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이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이란 무엇일까요? 카카오톡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스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PC 버전에서 메신저라는 개념으로 채팅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휴대폰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리웨어로 제공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애플의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블랙베리 사용자는 앱월드에서, 바닥이기 사용자는 삼성 앱스에서, 그리고 윈도우폰 사용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 시작한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PC 버전을 만들어서 배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PC용 메신저처럼 PC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게 되면은 모바일과 같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용자와 해외 사용자 수를 합해서 2011년 4월 1일은 1000만 명, 그리고 그 후로 3달 뒤인 2011년 7월에는 2000만 명을, 그리고 그 후로 또 3개월이 흘러 2011년 11월에는 3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12년 3월에는 바로 4000만 명을 돌파하였죠. 2011년 12월 말은 카카오톡을 통해 1일 오가는 메시지 개수가 10억 건이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카카오톡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카카오톡을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유사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팅을 할 수 있으면서 또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콘이라는 것과 스카이프, 또 네이트온, 네이트온은 국내에서 제작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스카이프는 국제 전화 메신저입니다. 그 이외에도 틱톡이라는 것이나 또는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라인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MSN이라고 불리우는 이 메신저가 있죠. 그 밖에도 이렇게 다양한 관련 소프트웨어들은 많이 있지만 국내에서 카카오톡의 인기를 가장 크게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메신저라고 익혀보았는데요. 메신저라면 채팅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주요 기능을 살펴보자면 먼저 보이스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이스톡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음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즉 통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 카카오톡을 거치지 않고 통화를 하면 상대방과 통화할 때 통화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 카카오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이스톡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경우 5명까지 동시 통화가 가능하게 되고요. 친구와 실시간으로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 음성 필터를 제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변경시켜서 색다른 통화를 즐겨볼 수도 있고요.
또 보이스톡 말풍선을 클릭해서 바로 보이스톡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통신사별 연결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결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또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깨끗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구름이 끼어 있는 것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불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가 오는 아이콘은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대화를 가능할 정도로 보이스톡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팅을 할 때 메시지를 텍스트로만 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합니다. 사진, 동영상, 뿐만 아니라 연락처, 그리고 음성 메시지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일정과 투표라는 기능입니다. 여럿이서 채팅을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우리가 여럿이서 채팅을 할 때 하나의 의견을 놓고 질문을 놓고 예를 들어 생일 파티 장소를 어디로 할까요? 라고 질문을 놓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보기를 주겠죠? 그리고 그 투표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그룹 채팅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감일이 지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투표는 마감되고 그 결과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한 번에 쉽게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 테마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카카오톡에서 만들어준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귀여운 카카오 프렌즈 스티커와 움직이는 이모티콘 그리고 예쁜 테마로 더 재밌게 카톡을 즐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테마를 만들어줄 수도 있죠. 자,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친구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고 또는 스타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친구를 맺고 할인 쿠폰과 이벤트 그리고 그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플러스 친구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우리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플러스 친구 리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직접 검색해서 아래 보시는 화면처럼 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그 업체로 들어가 브랜드를 검색하고 친구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스타가 있다면 그 스타에 대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스타를 등록하여서 소식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또한 선물하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말하자면 모바일 상품권이나 모바일 티켓 같은 것을 선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그 모바일로 구매한 상품권을 친구에게 선물을 하면 그 친구는 선물을 받고 우리가 보낸 상품권이나 또는 물건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선물이 가능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면 굳이 아주 비싼 게 아니더라도 아주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중간 그 이상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 맞춰서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 서비스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의 가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앱을 같이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풍성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는 www.kakao.com 여기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카카오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에 대해서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들 이제 요즘은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새롭게 나타난 게 카카오 그룹이라는 게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카카오 뮤직이라는 것도 새롭게 출시가 된 기능으로 음악을 공유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라는 것, 모바일 콘텐츠 장터가 생성이 되었고요. 카카오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패션 콘텐츠와 쇼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또한 카카오 아지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바일 그리고 웹 통합 그룹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또 카카오 플레이스라는 모바일 위치 정보 서비스, 그리고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 앨범, 또한 스마트폰 홈 화면 관리 서비스인 카카오 홈, 그리고 모바일 게임 서비스인 카카오 게임,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 통합 계정인 카카오 계정, 그리고 카카오 링크, 이러한 서비스들이 카카오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름이 아이위랩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카카오를 만든 아이위랩은 2006년 12월 김범수 전 NHN 대표가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모험적인 시도를 하자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표 김범수가 창업을 한 이후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소셜 추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2009년 말에서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해서 회사의 방향을 모바일로 전향하면서 카카오 시리즈를 출시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이후로 김범수 의장은 계속 모바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와 뜻을 같이 했던 팀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카카오톡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바일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모바일의 성격에 사업의 성격도 다 맞췄습니다. 모바일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 스피드겠죠. 편리함, 간결함입니다. 요즘에는 수백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넘쳐나는데요. 사람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능에 대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 하나를 누구보다 빨리 만들어야 하고 홍보해도 그게 더 좋습니다. 카카오톡이 성공을 거두게 된 기능도 사실상 하나입니다. 연락처 기반의 메신저, 다시 말해서 연락처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무료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카카오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 특정 기능 하나에 집중합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지 제안을 받고 그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을 추리는데 기능 하나에 집중합니다. 하나의 서비스 기능에 충실해야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카카오의 설명입니다. 카카오톡도 그랬죠. 연락처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이면서 친구들의 소식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자고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했기 때문에 그냥 연락처 기반 모바일 메신저 하나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카카오가 고집하는 또 하나는 무료라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가입자들은 무료 문자를 200개 내지 300개씩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양이 척없이 부족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무료 문자를 다 쓰지 못합니다. 일단 유료가 되는 순간 굳이 왜 내가 사용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야 강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이용자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순간 그 힘은 쇠락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1억 명 가입자를 모을 때까지 가입자 저변을 넓히는 데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익을 쫓기보다는 우선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OS에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은 1억 명 가입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제 와선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허브로 한 소셜 서비스이죠. 모바일은 PC와는 달리 누구나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온 상태인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플랫폼이었죠. 카카오는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서비스와 서비스를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카카오톡의 기본적인 시작 전에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에는 아이디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아이디로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친구가 나를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카카오톡 아이디는 무엇일까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전화번호를 대체해서 회원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보조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아이디 검색을 통해서 간편하게 채팅 친구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휴대폰 번호가 아니면 카카오톡 이용을 못하나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량의 스팸 메시지가 수신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 무료로 발급받는 해외의 가상번호, 또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할 수 있나요? 네, 전화번호를 몰라도 아이디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상대방을 간편하게 친구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찾기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친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번호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네,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입력란에 국가코드를 제외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후 SNS 인증을 거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설정되어 있는 국가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국가를 누르신 후 해당 전화번호의 국가코드를 선택하시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카카오톡 모바일의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카카오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모바일에서 직접 카카오톡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